선생님의 바른 가르침에 너무 감사드리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선택 1을 해가지고 열심히 T를 제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제가 이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좀 너무 신기한 체험들도 많이 하고 있고 기운들을 느끼면서 자연의 변화를 조금 체험하는 느낌이 있는데 좀 궁금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적으로 만약에 법을 받아들일 때 사람이 이제 변화하는 단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단계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자연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만약에 말씀을 저희가 들을 수 있다면 어떤 단계가 있고 그리고 신들의 변화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신들의 변화는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건지 그리고 신들의 변화가 됐을 때 그리고 왜 그 신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어떤 역할을 하러 오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서 좀 구체적인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신들이 오는 것도 내 신랑에 따라서 신들이 다르다고 그죠? 우리가 진화기에 왔을 때는요 30% 미만의 지식을 갖출 때야. 그럼 30% 미만의 지식을 갖출 때는 신들이 어떤 신이 올까요? 내 영혼에 싹 들어와요. 30% 미만의 질량이기 때문에. 근데 또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할 때는 뭐냐면은 70%까지예요. 70% 갈 때까지 어떤 환경에서 내가 얻은 지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성장이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또 올 수 있는 신이 또 다른 거죠. 근데 지금 뭐냐면 이제 3차적으로 뭐냐면 후천시대는 뭐냐면 70% 이후에 지금 지식을 갖추는 시대예요. 그럼 30% 미만의 지식을 갖출 때가 있고 그 다음 70%는 환경에서 전부 다 지식을 갖출 때가 있고 70% 이후에 지식을 갖출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신들이 뭐냐면 이 3등분으로 딱 와요. 이렇게. 그럼 30% 미만일 때는 어떤 신들이 오냐면 내 영혼에 싹 들어와요. 그 영혼이 들어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육신에 붙는다. 딱 붙는 거죠. 붙으면 이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은 좀 질량이 좀 낮은 신, 등급이 낮은 신이 나한테 딱 붙게끔 돼 있죠. 근데 내가 메토디를 공부를 좀 했어요. 공부를 좀 하다 보니 내 생각이 좀 존엄성이 좀 좋아졌어. 내 영혼의 질량의 밀도가 딱 차다 보니까 내가 이 사회와 이 사람들이 좀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조금 질량이 좋아지니까 나중에 뭐가 됐냐면 40% 좀 질량이 좀 좋아진 생각을 했어요. 했으면은 신이 뭐냐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40%만 딱 생각을 하더라도 내 안에 와 있는 신이 뭐냐면 정리가 딱 돼요. 왜? 이 질량이 낮은 신이거든요. 30% 미만의 질량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오는 신들은 내 육신에 들이찰 수 있는데 딱 붙어가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데 활동하다 보면 내 몸도 묵직하고 내 몸도 아프게 돼 있죠. 근데 내가 40% 내가 질량 좋은 생활을 하다 보니까 40% 되면요 30% 미만의 생활을 가지는 신들이 뭐냐면 내 육신에 못 붙어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어떻게 된다? 처단이 된다. 처단. 그러니까 내 육신에 들어와 있는 신들은 이렇게 내 생각이 질이 좋아할 때 자동으로 처단이 된다는 말이 정확한 거고 그러면 내 육신에 들어와 있지 않은 신들은 뭐냐면 내가 처단할 필요 있나요? 나한테 안 와 있는데. 처단을 하는 게 아니고 거리가 생기는 거죠. 거리가. 몇 프로? 30%. 그럼 이 신들은 뭐냐면 나한테 와서 항상 알짱거리고 있죠. 내가 조금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항상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좋아질 때는 착 들어차가지고 꿈도 꾸게 하고 나한테 좀 괴롭힘도 주고 막 하는데 이건 내 옆에서 한 30%딱 거리를 다 두고 있는 신들이고 나중에 내가 한 70% 내가 이후에 지금 질량을 갖췄다. 멘토에 지금 법문에서 네트워크에서 질량을 갖추고 있으니까 질량이 좋아졌잖아요. 좋아졌으면요. 이 신들이 뭐냐면 조금 질량 좋은 신들이 와야 돼. 그게 바로 뭐냐면 60%, 50%, 60%대 있는 질량을 갖춘 신들이거든. 그럼 이런 신들은 뭐냐면 내한테 딱 육신에 들어찰 수도 없고 내 안에 30%일 수도 없고 50%, 60%다 되니까 전부 다 저기 차원계에 다 있는 거예요. 중천계에 다 있다. 그럼 중천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신들은 어떤 신이냐면 질량이 엄청나게 좀 큰 신들이죠. 힘이 되는 신들이라 붙어가지고 이래라 저래 알고 뭐 작품 꾸기 하고 이렇게 하는 신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어떤 신이 와 있는가는 내 질량을 딱 보면 돼요. 그리고 내 생각을 딱 보면 돼. 내 생각이 지금 내만 지금 돈 벌어서 먹고 살라 한다. 그럼 내 생각이 뭐냐면 30% 미만이에요. 30% 미만이면은 너는 그런 신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질량이 좋아. 질량이 좋아지면 너한테 오는 신도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봐주는 게 뭐냐면 30% 따질 때 4주를 따지잖아요. 4주. 4주가 있고 그 다음에 5주가 6주가 있는데 우리는 전부 다 풀어보면 전부 다 4주밖에 안 풀어봐. 사주는 뭐냐면 생년월일시 때를 딱 가지고 네 가지 그 기둥이죠. 네 개 기둥을 가지고 온 게 바로 뭐냐면 사주예요. 근데 5주는 전부 다 안 물어봐. 5주 물어본 사람 있나 이 멘토한테? 안 물어봐. 6주는. 그럼 4주만 있는 게 아니고 5주도 있고 6주도 정확히 있는 거예요. 그럼 6주를 전부 다 풀어야지만 전부 다 자연의 원리 다 푸는 건데 4주만 먹고 전부 다 5주, 6주를 안 풀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주는 뭐냐면 내가 자연에 빌려온 거예요. 받아온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온 거예요. 내가 어떤 주소로 어떤 집안에 태어나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사주로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생년월일시를 넣잖아요. 주소를 넣잖아요. 그 주소는 왜 안 넣어? 태어난 시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어떤 주소 번지 부정하게 태어난다고. 그러면 내가 어떤 주소로 태어나는데 또 어떤 그냥 주소 없는 집에 맨 땅에 태어날 수도 있고 또 거러지로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에서 논매다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내 주소 어디에요? 내 밭이라.
태어난 게 다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저기 뭐야, 봤어요. 그 밤에다가 태어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에서, 대리석 있는 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또 기와집에, 초가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럼 이거 좀 더 주소거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사주로 받아오는 건데, 내가 저 강원도에 저 감자 캐는 할머니 집에 태어났으면 뭐냐면 이 환경을 주어진 거예요, 환경. 이게 바로 오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대리석에 있는 집에 태어났어요. 우리 집에 좀 더 클래식 음악을 들어야 돼. 모차르트, 바 이런 걸 들어야 되고, 우리 엄마가 전부 옛날부터 예술가의 기도 있어가지고 우리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이게 고흐처럼 모네처럼 아주 그림을 그리는 집안이 태어났으면은 예술하는 집안이 태어났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니한테 전부 다 환경이 되는 거야. 그럼 예술가 집안에 태어나든 철학자 집안에 태어나든 아니면 뭐 기술자 집에 태어나든 노가다는 아버지 밑에 태어나든 아니면 현대 삼성처럼 삼성가에 태어나는 것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니한테 환경을 다 준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오주가 되는 거예요. 오주.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냐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그래요. 나는 저기 강원도에 태어나가지고 저 할머니 고구마 캐는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난 진짜 못 살아가지고 저 삼성가에 보면 이재용 저 회장을 보면 난 엄청나게 부러운 거야. 왜? 좋은 집안에서 돈 많은 집안에 태어났거든요. 환경이 지금 다르게 태어났어. 그럼 뭐라냐면 나는 맨날 저 삼성의 이재용 회장을 보면서 나도 삼성가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내가 억울하게 안 살 건데 맨날 전부 다 앉아서 뭐냐면 잠안 재면서 불평불만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걸 풀어줄 사람이 없었던 거죠. 환경이다, 환경. 근데 어떤 사람은 클래식 하는 음악을 듣는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소리도 줘야 되고, 바이올린도 하나 사야 되고, 그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강원도에 감자 캐는 할머니 집에 태어나면 내가 바이올린 킬 일이 있나요? 그래서 니한테 그렇게 안 주는 거라. 그래서 저 바이올린 키는 집안에는 니한테 뭐냐 100억 1000억도 줘야 돼요. 왜? 바이올린 사야 되니까. 차도 몰아야 돼. 기사도 있어야 되니까. 좋은 집에 살아야 되니까. 환경이 좋아야 되니까 니한테 주는데 나한테는 지금 강원도에 있는 뭐 할머니 집에 태어났으니까는 할머니 집에서는 내가 그런 거 필요 있나요?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있으면 좀 놀면 되는 거라. 그래서 니한테는 뭐냐면 그냥 10만 원만 줘도 충분히 다 성장한다 이 말이죠. 그 어떤 집에서는 100억 주는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집에서 뭐냐면 10만 원 주는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전부 다 환경이 다 주어진 거예요. 환경.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질량을 따져보면요. 저 사람은 지금 뭐냐면 클래식 이제 바이올린을 갖다 좋은 걸 사야 되기 때문에 그거 살 수 있는 경비가 제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바이올린 켤리 없다 보니까 그냥 뭐 공부실 하나만 쉬고 다니면 돼. 그럼 니한테 그만한 돈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환경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수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흙수저 태어난다는데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태어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니한테 환경만 준 거예요. 근데 뭐냐면 질량을 따지면 정확하게 자연의 법칙에 맞는 게 강원도에서는 100억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 대리석이 사는 집안에는요, 대리석을 갖다 부사지면 공사하려고 하면 대리석 비싸요, 안 비싸요? 요 인터뷰 전부 다 대리석이 돼, 왜? 저 대리석 하려고 하면 저거 그냥 돈 10만 원, 100만 원 돼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야 되는데, 그러면 인터볼 같은 이런 전부 다 호텔을 갖다 운영하려면 저 대리석을 좀 더 처발하는데, 저 대리석을 갖다 하나 교체하려고 하면요, 돈을 갖다 엄청나게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인터볼 회장님한테는 돈을 경제를 갖다 얼마 준 거예요? 엄청나게 줘야 돼. 그래야 전부 다 이 인터볼이나 전부 다 호텔을 갖다 전부 다 잘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내가 강원도 초가집에 사는데, 초가집에서 대리석 쓸 일이 없잖아요. 그 니한테는 10만 원만 줘도 충분히 내가 산다니까. 왜? 저기 돌멩이 하나 가져와서 개면 돼. 그 황토 말이고 황토 어떻게 돼? 그냥 쳐발라가 이래 해가지고 그냥 갖다가 초가집에다가 붙이면 어떻게 돼? 그냥 땜빵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대리석을 쓰기 때문에 니한테 그만한 돈을 주는 거고 저기는 그냥 초가집에서 그냥 황토 발라도 되니까 니한테 돈을 갖다가 그만큼만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자연의 법칙에 보면요, 한 사람도 전부 다 불평등하게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평등한 인간이 태어났는데 네가 앉아서 내가 여기 환경이 싫다는 거거든. 이 환경이 싫으니까 뭐냐면 저 좋은 환경을 보면서 내가 뭐 어떻게 대리석에 사는 사람을 내가 부러워하면서 내가 앉아서 잠 안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앉아서 잠 안 자고 있으면 내가 대리석 가서 살 일이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지금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이러고 있다니까. 그래서 일도 하기 싫은 거야. 왜? 불평등하지 않냐. 저 하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지금 폴셋 못 하는데 나는 지금 티코도 없고 이래 되면은 맨날 앉아가지고 불평불만하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 이 원리를 모르니까 왜 환경이 뭔지 오주를 풀어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 보러 가면 좀 더 오주 풀어주대요? 사주만 풀어줘요. 네가 이래 태어났는데 사주에 좀 더 네가 한도를 갖다 얼마 받았는데 그 한도를 갖다 너가 엄마가 다 썼다 이거 다 썼기 때문에 나한테 쓸 게 없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나한테 한도가 없는 거지 뭐. 한대가 없는 거 가지고 계속 해서 맨날 불평불만하는 게 나는 없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불평불만하는데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불평등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평등하게 태어났다. 인간은 전부 다 평등하게 이 땅에 왔지 불평등하게 이 땅에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자연의 법칙으로 풀어보면. 그죠? 대리석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네 질량 갖다 10이면요. 저 강원도 저기 할머니 집에 태어난 사람들은 네 질량 1이기 때문에 몇 배를 더 줘야 돼요? 대리석에 태어난 사람들 정확하게 뭐냐 하면 9배를 더 줘야 돼요. 그래서 9배를 더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하고 미국에 태어난 사람하고 질량 도수 자체가 달라요. 옛날 한국에 못 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질량 1이었어, 1.
그 미국 질량 10이었거든요. 그럼 10이면 뭐냐? 몇 배를 더 줘야 돼요? 9배를 정확하게 더 주면 맞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미국이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인데 미국은 질량 도수가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우리보다 전부 다 곱하기 9배를 더 줘야 되고 우리는 전부 다 초갈집에서 성장 발전하고 전부 다 강원도 시골에 전부 다 성장했기 때문에 그때는 뭐냐? 간박해 먹고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질량 도수를 많이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는 아주 평당히 다 줬다. 이게 바로 환경을 주어진 게 바로 뭐냐면 오주예요. 오주.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 환경을 정확하게 오주를 다 풀어준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육주로 가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까? 이걸 이제 물어봐야 되죠. 이게 바로 뭐예요? 육주는 바로 노력이에요. 네가 앉아서 저 대리석에 있는 집에서 맨날 앉아가지고 잠만 재고 있으면요. 니는 잠만 재고 있기 때문에 저 대리석에 살 수 있는 환경이 절대 안 만들어져요. 근데 나도 열심히 하면 내 갖추고 내 모자란 체력을 갖추면서 내 사회 활동하면서 내 성장 발전하면서 나도 언젠가 저 대리석에 있는 집에 가야지 하고 열심히 내가 노력하고 있으면요. 이 사람이 저 대리석 집에 살 일이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정확하게 만들어져요. 영화 배우들이요. 그 단역 배우 있잖아.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잖아. 널 사주를 그리 받았다니까. 어떤 사람은 잘생기고 이쁘게 태어나가지고 사주 자체가 그러니까 널 처음부터 뭐냐면 주인공이야. 주인공들 처음부터 주인공 아니던가요? 뭐 단역배에 거쳐가지고 성장 발전해서 그러고 가는데 안 그래. 너는 벌써 태어난 사주 자체가 뭐냐면 그 미모와 그 잘생김을 줬기 때문에 너는 벌써 처음부터 뭐냐면 사주로 주인공이 되게끔 딱 돼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주인공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밑에서 뭐냐면 밑에 뭐 포졸? 포졸 이렇게 창 하나 들고 포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단역배우로 시작했네. 근데 단역배우로 시작한 사람이 뭐냐면 나도 니처럼 얼굴 잘생겼으면 나도 니처럼 멋지게 생겼으면 나도 주인공 할 수 있는데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노력을 안 하기 때문에 계속 앉아서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니까 절대 내가 주인공이 될 일은 없는 거죠. 근데 시작점은 전부 다 다른데 출발점은 다르지만 내려오는 거는 똑같아요.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활동하고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안 했어요. 내 오늘 실력을 내가 안 갖추고 있으면요. 나중 되면 정확하게 뭐냐면 나도 내려와서 저렇게 단역배우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저 포장마차 술 먹고 있어야 돼. 그럼 주인공이 뭐냐면 저 단역배우로 갈 수도 있고 단역배우고 내가 노력하면요. 정확하게 또 주인공으로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자연의 법칙이 정확하게 만들어놨는데 네가 노력은 안 하고 해보지는 안 하고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전부 다 공부하는 분들 질량이 좋다 보니 뭐라 하냐면 저 멘토님 저는 막 노래 부르는데 소질이 없고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없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데 소질이 없으니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부 다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태어났다게 전부 다 자기한테 합리화시키면 뭘 하냐면은 멘토님 저는 그림 그리는 솜씨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음악하는 솜씨가 없는 것 같아요. 솜씨가 없다고 전부 다 그래요. 왜? 내 재주는 다른 것 같아요. 해보지도 안 하고 그래. 잣대만 되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은 타고난 소질이 있기 때문에 음악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 전부 다 영어도 멋지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한다거든. 왜 그러냐면은 안 해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안 해보고. 타고난 소질이 없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소질을 다 가지고 태어나서 신대의 능력이 바르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왔거든. 근데 전부 다 우리는 사주에서 받은 30% 그 한대역만 가지고 그것만 좀 얘기하는 거야. 한대역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요. 인간의 육신을 재능을 가지고 왔는데 제일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인슈타인이에요. 아인슈타인은 뭐냐면 자기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갖다가 재주를 갖다가 30%에서 3%를 다 쓰고 왔어요. 3%. 그럼 인류에서 전부 다 제일 재능을 지금 많이 쓴 사람이 바로 뭐냐면 전부 다 아인슈타인 3%를 썼으니까. 그럼 우리는 1% 썼나요? 내가 영어 공부하는데 1% 썼나요? 내가 그림 그리는데 1% 썼나요? 내가 노래 부르는데 1% 썼나요? 1%도 전부 다 안 쓰고 전부 다 뭐냐면 나는 저런 소질이 없다라고 그래요. 해보면 되거든. 해보면 1년이 다르고 2년이 다르고 3년이 다르고 3년 되면 전부 다 도인돼요. 전부 다. 되는데 전부 다 안 해보고 전부 다 뭐라 하냐면 나는 저 소질이 전부 다 없다라는데 소질이 안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게 우리는 딱 할 말 없이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아인슈타인이 엄청난 그쪽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평생 자기가 쓴 게 바로 뭐냐면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1%도 썼나요? 1%도 안 썼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3%를 쓰고 왔는데 아인슈타인이 성공한 인생을 살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과거 성장할 때는요, 이 전부 다 선조 시대에는 전부 다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쪽 재능을 정말 개발했지. 내 인생을 전부 다 1%도 안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인생을 안 살았다는 거야. 그럼 내 인생을 갖다 1% 산다고 해서 어떤 삶을 살 때 내 인생을 산 거예요? 남을 위해 살 때, 이 사회를 위해서 살 때, 널리 전부 다 사람을 일으켜 하는 데 살 때 내 인생을 갖다 살았다고 말하는 거지. 아직까지 인류에 내 인생을 산 사람이 1%도 없어요. 1%도 안 나왔어. 왜 그런 거예요? 내를 위해 살았거든. 근데 사주는 뭐냐? 30% 파동됐어요. 어떤 집안에 태어나고 전부 다 한 대을 다 받아온 건데 이 한 대만 전부 다 써버리지. 내 인생을 산 사람이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다. 왜? 1%도 남을 위해서 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사주를 너무 뛰어넘는 전부 다 인생을 살아는데 사주에 한두 해 받아온 것만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것도 지금 다 못 쓰고 있어요. 1%도 지금 사주로 받아온 것도 다 못 쓰고 있는데 내 인생을 산 것도 전부 다 1%도 없다 이 말이죠.
우리는 전부 다 뭘로 사냐면 인정을 해야 돼요. 다람쥐가 겨울 되면 뭐예요? 전부 다 도토리 많이 모으잖아요. 곰이 겨울 되면 뭐해요? 물고기 지금 많이 잡아놓잖아요. 많이 지금 모아두고 많이 지금 뱃속에 채워두는 거 뭐 하는 거죠? 동물로 전부 다 먹고 사는 거야. 이건 전부 다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내 인생을 사는 거, 내 인생을 1% 살려고 하면 남을 위해서 살 때 내 인생을 사는 거고 사주를 뛰어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 머물면 안 되고 전부 다 5주, 6주. 6주가 바로 뭐예요? 노력. 노력을 1%도 안 하고 나는 그쪽이 전부 다 소질이 없다는데 소질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소질을 다 가져왔는데 내가 안 해보고 지금 그런 소리를 전부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린 전부 다 그런 신들이 다 왔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까 신에 대해서 물었는데 신은 내 영혼의 신량에 맞춰가지고 전부 다 바뀌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멘토의 법을 듣는 사람들은 지금 자연의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지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 영혼의 신량을 조금만 좋게 만들면은 내 생각의 신량이 좋기 때문에 신들이 전부 다 바뀌게끔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내가 지금 신이 바뀌었다는 거는 내가 알잖아요. 그죠? 신이 바뀌었다고 옆에다 써놨잖아. 그럼 내가 지금 겸손하게 내 갖추는 공부를 좀 한다는 거거든요. 이 공부를 했을 때 내 생각이 신이 좋으니까 신이 정확하게 바뀌게 돼 있다. 이해돼요?